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중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충청도는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고등학교는 같은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대학교는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척 다양했어요. 저는 그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방색이 있거든요. 어느 지방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말투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한국은 크게 7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7개로 나뉘어요. 미국의 주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말투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음식이나 생활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 친구들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가니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 각 지방의 말투와 편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도 친구들은 한마디만 해도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투리가 센 편이거든요. 말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훨씬 애교스럽고 때로는 무척 화가 난 듯 들려요. 대학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경상도 부산 사람이었는데 사투리를 정말 귀엽게 썼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언니가 말하면 정말 사랑스럽게 들렸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수업을 듣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를 부를 때 저는 오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언니는 오빠야 이렇게 불렀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물론 화가 나거나 열받았을 때는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흉내낼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서울말에 비해서 표현이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끔 경상도 사람끼리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 사람들은 싸운다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반면 경상도 남자의 말투는 흔히 무뚝뚝하다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기 때문에 자상함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대신 남자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게 말을 잘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상도 남자라고 하면 무뚝뚝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경상도 말 중에서 제가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코넷네 하자인데요. 표준어로 자자 이런 말이에요.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전혀 몰랐는데? 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경상도가 매운맛 한국어 느낌이라면 전라도는 구수한 맛 한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양쪽 지방의 사투리에서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 차이가 느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말투가 조금 나긋나긋해요. 나긋나긋하다는 것은 약간 천천히 조용히 말한다는 건데요. 톤이 좀 높은 경상도에 비해서 톤이 낮고
엔딩을 길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 맛있다. 이게 서울말이라면 경상도 사투리는 진짜 맛있다. 전라도 사투리는 맛있구마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옛날 한국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사투리예요. 이렇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는 아주 큰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엄청난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라도 사투리 욕은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문학작품의 구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전라도 욕은 이야기처럼 줄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와 볼게요. 드라고리, 요리버리, 바리바리, 산바리, 멍텅구리, 빠가사리, 세면바리, 절뚝바리, 아주가리, 가리가리, 닭대가리,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안다리, 바깥다리, 뒷다리, 윗다리 접어놓고 절구통에 삐뚤어, 빠뚤어, 삐빠뚤어, 후드려, 두드려, 쪼개버려, 으깨버려, 죽여버려, 빠사버려, 딱밤 때려버려. 개념 좀 챙기고 댕기라 이 증신나가 회장. 네가 시부리 말이 책으로 나오면 내가 그 책으로 평생 똥을 닦을 것이다. 알겠냐? 어때요? 힙합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라임이 살아있죠? 이럴 때 우리는 찰지다 라고 표현해요. 찰진 전라도 욕을 한번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진답니다. 다음은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느린 말투의 대명사입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아직도 저희 할머니는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명절과 같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모든 친척이 다 모이면 정말 웃깁니다. 다 같이 말이 너무 느리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굴러오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와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 바위가 굴러와 버려서 아버지가 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이 너무 느려서 굴러오는 바위가 더 빨랐다는 얘기죠. 실제 저희 아버지도 말이 느리세요. 그래서 엄마는 답답해 하시지만 저는 느린 아빠 말투를 좋아해요. 자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의 친한 친구도 충청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말이 약간 느린 편인데 편안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강원도는 한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북한말과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강원도 말투는 약간 순박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꾸밈 없이 솔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강원도 출신의 인물이 대체로 착하고 순진한 캐릭터로 나왔어요. 하지만 요즘에 강원도 사투리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원도에 살아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 짝방에 코 이래 큰 자는 누구 편이래요? 임자, 아이 이 짝편이니 그 딱 보고 아는 척 하지. 그렇지. 그러니. 아니 그러면 2대1이잖아요. 이 사람들 지사대야. 저 그게 그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인데요. 사실 제주도 사투리는 진짜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도 진짜 제주도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제2외국어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들을 기회가 없어서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주도에 직접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해녀분들이 쓰는 것 같아요.
제주도 사투리 느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지 말라. 아, 무슨 삼촌들한테 거짓말 냄시니? 너 정체가 뭐고? 이디서는 어멍이었다. 저디서는 어멍이 오폰다. 또 누구한테는 그림을 그린대노고.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 냄서? 어? 아, 딴 데강 살기 무슨 물질런된 이디왕은에 놈들한테 피해줘가 뭐. 마지막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사실 경기도 사투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말과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서울과 경기도는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했고 들어본 말이거든요. 각종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등 대부분이 서울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서울깍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깍쟁이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을 말해요. 사투리를 주로 쓰던 사람들이 서울 말투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 차갑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빨랐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 훨씬 먼저 개인주의가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서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학교에 가서 다른 지방 친구들을 만나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친해지기도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서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지내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지방 친구들에게서 정을 더 많이 느꼈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표준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대학교 때 지방 친구들을 보면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투리 하나쯤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2 외국어를 잘하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사투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사투리가 궁금하시면 제가 드라마 하나를 추천할게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세요. 특히 응답하라 1994는 아주 다양한 사투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내용도 너무 재미있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정주행 해봐야겠네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밤 코넷네 하세요. 안녕.